안녕하세요, 이우성입니다. 골프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장기간 동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상 방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 부상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소상필입니다. 가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디 아파가지고 레슨 조금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계셨죠? 보고 어디요? 계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여기저기 부상이 실은 골프가 뭐 정말 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운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에는 좋지 않은 스포츠다. 안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유산소 쪽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건강, 예를 들면 헬스 같은 것도 할 때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만 실은 잘못하면 오히려 부상을 많이 입고 다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수명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골프도 정말 잘하고 재밌게 하면은 또 유산소도 되고 건강에도 좋지만 잘못된 스윙 메커니즘이나 과사용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는 오랫동안 즐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되게 많죠. 특히 아마추어들은. 의문이 생긴 게 네. 이 골프가 유산소 운동이 되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대부분 카트를 타고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유산소가 많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해외에서 한번 골프를 치다가 놀랐던 거는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나라를 가면은 그냥 백 하나 메고 아니면 트롤리 같은 거 끌고 가면서 이제 스윙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18홀 쳤을 때 한 800에서 1000칼로리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진짜 칼로리 소모가 많네요, 이게. 네, 그러면은 쟤는 다음으로 이동하면 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이제 한 100타 이상 치시는 분들 이제 산 많이 타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좀 유산소가 되지 않나. 네, 힘듭니다. 일반 골퍼분들이 네. 많이 당하는 부상이 따로 있나요? 이제 실은 이런 게 통계 같은 게 나와 있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부상은 아무래도 팔꿈치가 팔꿈치. 제일 많고 이제 프로님들은 손목이 제일 오. 많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쪽 다 허리 부상이나 이제 척추 부상의 비율은 비슷한데 아마추어는 팔꿈치가 좀 많고 이제 프로님들은 손목이 많고 팔꿈치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다. 그러면 팔꿈치 부상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네. 팔꿈치 부상 왜 당하는 건가요? 일단은 팔꿈치의 부상에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용어로 얘기할 때는 뭐 내측 상과염, 외측 외상과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아, 프로님은 혹시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가 어떤 건지 조금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골프 엘보는 안쪽,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 네. 이렇게만 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쪽에 생기는 이제 힘줄염을 저희가 골프 엘보라고 하고 바깥쪽을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실은 이거는 프로님들 중에 골프 엘보 있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골프를 진짜 프로 골퍼들은 골프 엘보가 없고 이제 아마추어들이 많이 생기는 이제 부상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실은 잘못된 사용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아마추어에 있어서는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 발생하는 정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골퍼분들은 네, 골프를 친다고 해서 골프 엘보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닌 거죠. 양쪽이 다 비슷한 비율로 생기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아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건 테니스 엘보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골프를 치지 테니스는 안 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또 거기서 설명을 또 말씀을 드리죠. 방금 정확하게 제 생각이었어요. 테니스를 쳐야 테니스 엘보가 오고 골프를 쳐야 골프 엘보가 오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골프를 쳐도 위치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테니스 엘보냐 네, 골프 엘보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이제 내측 외상과염, 외측 외상과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고 이제 옛날에 이제 의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엘보가 생기는 원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스포츠 하면서 다치는 대부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사용. 정말 잘 훈련된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무리가 오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 자세가 잘못돼서 오는 경우. 자세든 스윙이든 골프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은 그만큼의 강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무리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말 부상, 다쳐서 생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과사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뭔가 선수들한테 좀 많이 올 것 같은 네.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 과사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자세로 잘 하더라도 반복되면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매일 아마추어가 골프장에 가서 공을 300개 이상 친다 라고 하면 바른 자세로 하더라도 무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냐. 아무리 좋은 자세여도 이 무리한 연습, 반복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오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안 치는 수밖에. 정말 슬픈 얘기네요. 쉬어야 된다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테크닉의 오류. 네. 이제 말은 거창하게 테크닉의 오류라고 하지만 실은 이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안쪽에 생기는 거는 저희가 이 엘보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엘보우에 있는 게 아니라 손목에 있는 거거든요. 손목이요? 네. 엘보우가 아니라 손목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골프 엘보우 이쪽에 있는 힘줄은 실제적인 역할은 손목을 구부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손목을 구부리는 역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힘줄들은 손목을 뒤로 젖히는 이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나사 같은 거를 계속 조이거나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하고 나서 이쪽이 불편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기전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물통 같은 거, 이건 좀 가볍긴 한데 뭐 한 좀 큰 물통이나 좀 아령 같은 거 무거운 거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팔꿈치 쭉 핀 상태로 위로 이렇게 젖힌 상태로 한 1분 정도만 계셔 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부상이 생깁니다. 아, 부상이 생긴다고요? 네.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 팔꿈치에 있는 이 힘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손등이 위로 올라오는 과한 동작들은 바깥쪽, 네. 바닥이 하늘을 보는 모양이면은 안쪽.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골프를 할 때 생기는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백스윙을 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오른팔이 내려오는 스윙에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안으로 굴고 꺾이는 동작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순간에 내측에 힘이 많이 가고요. 같은 맥락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이 왼손, 저희가 로테이션을 하거나 이제 돌릴 때 왼팔이 확 급격하게 꺾이면서 이쪽에 하중이 가해지면 이 외측, 왼쪽에는 외측에 힘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엘보우가 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 그 이유는 손목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손목을 좀 부드럽게 프로님처럼 쓰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뻣뻣하게 치다 보니까 안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래에 그래서 제가 좀 로테이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살짝 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정말 말 그대로 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쪽은 손목이 안으로 이제 꺾이는 그러한 힘을 작용하는 역할을 하고, 외측은 손목을 뒤로 젖히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제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근육의 주된 역할은 내측은 안으로, 그리고 바깥쪽은 위로 젖힌 역할이었잖아요. 네. 부상은 이게 늘어나면서 다치는 거기 때문에 반대의 순간에 다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대부분의 부상은 실은 공을 잘못 칠 때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뒷땅 같은 거를 칠 때 손목이 이렇게 보통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상태로 채가 잔디에 박혔다, 아니면 연습장 매트에 세게 부딪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손목이 젖혀져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힘줄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내려오는데 클럽이 박히면서 진행이 되니까 네. 요 안쪽이 더 늘어나겠네요.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는 우리 반대쪽 왼팔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힘줄이 이 상태로 오니까 늘어나면서 다치게 될 겁니다. 그 부상이 필드와 연습장 어디서 더 많이 오나요? 사실 이것도 관련된 연구가 있어요. 재밌게. 이게 연구가 있어요?
프로님은 어디가 더 많으실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예시를 들어준 것도 그렇고 뭔가 이 땅을 깊게 파면서 오는 게 많으니까 네네. 필드에서 더 많이 다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아마추어 이제 골퍼의 경우에는 연습장에서 부상이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연습장에서요. 근데 이제 이유를 생각하면 간단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공을 치는 이 습관 자체는 연습장이나 이제 실제 라운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뒷땅을 맞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저희가 라운딩 가면 잔디는 흙이잖아요. 저희가 치는 그 채를 조금 받아주지만 뒷땅이 나더라도 공은 안 갈 수 있어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연습장에서는 딱딱한 이제 콘크리트에 이제 매트만 얹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치면 공은 가지만 이게 뒤에 받치는 순간에 그 힘은 생각해보세요. 그냥 채로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중을 저희가 받는 거니까 훨씬 더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죠. 맞네. 진짜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라운딩에서 많이 다칠 거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라운딩 나갔을 때는 좀 뻣뻣하니까 그런 관련된 부상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라운딩 나가면 몸이 뻣뻣해서 몸이 오늘- 뻣뻣하니까 내 스윙이 안 나와서 오는. 야, 진짜 오늘 많은 거 배웁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좀 이 심금을 울렸던 게 필드에서는 공은 안 나갈 수 있지만 그렇죠. 부상은 안 당할 수 있고 연습장에서는 공은 가지만 부상에 대한 위험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연습장에서 너무 심하게 곡괭이질하는 거는 안 좋아요. 이게 자꾸 다운블로우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연습한 적 있지만 연습 한 번 하고 바로 골프 그만둘 뻔했어요. 야, 그래서 다운블로우를 하더라도 연습장에서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너무 깊게 정말 막 땅을 치기 위해서 스윙을 하는 거는 어디서든 좀 부상에 대한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상들 사전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뭐 100%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프면 치시면 안 됩니다. 결국 휴식이 네. 가장 좋은 예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실은 큰 불 나기 전에 작은 불일 때 저희가 불을 진압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가볍게 무시하고 아니면 너무 열정이 커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본인께서 갖는 시간이 2배, 3배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끔 다녀오신 분들도 네. 한 3일 쉬면은 나을 수 있는 정도인데 네. 막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막 라운드 가고 연습하시고 하시다가 오히려 막 3개월, 네. 6개월 이렇게 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 오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 아팠던 기간만큼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 이거 진짜 좋은 기준이다. 이제 제 기준이긴 합니다. 제 기준이긴 한데 외래 오셨을 때 예를 들면 좀 2, 3일 불편했으면 그 정도 쉬고 근데 이게 길어져서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면 그때 내가 3일 쉬었다고 좋아지길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대부분 일반 골퍼분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나.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조금 느낌이 왔을 때 불편하다 했을 때는 쉬는 것이 몸이 보내는 사인이거든요. 정말 잘 들으시고 그때는 충분한 휴식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하루 이틀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젊었을 때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은 구력이 뭐 40년, 50년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그런 기간을 생각해보면 뭐 한두 달 휴식을 취하는 거는 정말 작은 점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가이드를 해주셨던 건 내가 불편했었던 시간만큼은 비례해서 쉬는 어떤 큰 가이드를 주신 게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제가 갖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증이 있을 때. 열정이 너무 많잖아요. 열정이 많으니까 아파도 또 가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플 때 쉬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각오 하나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끝날 게 한 달, 2달 거의 시즌 동안 못 치고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플 때는 왜 이렇게 연습은 또 그렇게 하고 싶은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적으로도 어떤 부상 방지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손목의 움직임에 의해서 팔꿈치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골프로 표현하면 약간 스쿠핑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연습장을 정말 가시고 싶다. 그러면 풀스윙보다는 똑딱이를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방 방법이 혹시 더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 원인이 저희가 직접 큰 한 번에 이제 부상을 입는 건데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도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낮게 볼을 놓고 너무 공을 찍으려고 하는 연습보다는 물론 당연히 찍어서 공을 맞추는 것이 맞지만 살짝 탑핑 나듯이 치는 게 오히려 팔꿈치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운블로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다운블로우를 연습하기 위해서 바닥을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는 것만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훨씬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부분이 연습장에서 부상을 많이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너무 이제 그 다운블로우에 꽂혀서 바닥만 찍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물론 공은 잘 갈 수 있더라도 공을 10년 동안 잘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잘 보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연습을 하실 때 느낌을 아시면 조금 줄이시던지 아니면 공을 너무 찍어서 치려고 하는 연습은 특히 연습장에서는 조금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했는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연습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습 방법으로는 어떤 클럽을 치던 좀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땅을 깊게 치는 것이 아니라 티를 약 35mm, 30mm 정도에 놓고 혹은 그것보다 더 높아도 괜찮으니까 티에 올려놓고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좀 스트레스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실제로 드라이버 치면서는 팔꿈치 부상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자, 드라이버를 연습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드라이버를 치면서 팔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훨씬 더 적을 것 같네요. 드라이버 칠 때 저희 옆구리 이런 데 많이 다치지 이제 금이 팔꿈치, 가거나. 네, 너무 이제 휘두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엘보우라는 거는 이제 가만히 손목만 쓴다고 오는 거는 아닙니다. 손목만 쓴다고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연결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쥐고 있거나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거든요. 이렇게만 한다고는 오진 않아요. 뭔가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가야지 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보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혹시 엘보가 왔는데 라운드를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립의 악력을 굉장히 부드럽게 잡는 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예시를 좀 들자면 우리 다 이렇게 못 박아봤잖아요. 못질을 하는데 못이 딱 맞을 때 손을 약간 이렇게 탁 놓듯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스윙이 되면 훨씬 더 부상을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골프에서 손을 꽉 잡는다라고 하는 건 못을 박는데 못을 더 이렇게 세게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진동을 이 손목에서부터 팔 전체가 받으면서 훨씬 더 부상에 대한 노출도 심해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저희가 채를 세게 쥐잖아요. 그럼 이 모든 힘은 지금 여기서 받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립을 세게 잡는 순간 모든 힘은 팔꿈치가 다 받거든요. 사전에 난 좀 예방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그립의 악력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엘보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엘보가 왔을 때는 처음에 이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골프채 놓고 그냥 TV 보고 쉬세요. 일단은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1번 원칙입니다. 이 쉬라는 얘기의 뜻은 결국 뭔가를 쥐는 동작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꼭 골프를 치는 분들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외래에 그냥 팔꿈치에 통증, 엘보우로 오시는 분들 꼭 운동 안 하더라도 있으시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뭔가를 꽉 쥐는 엘보우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을 피해야 되고 보통 이제 골프 치면서 오는 분들은 골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니 골프채를 잡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부하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는 이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스트레칭은 저희가 그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육이 아까 이렇게 될 때 젖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나는 힘을 다 빼고 반대쪽 손으로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가볍게 당겨줘도 여기 좀 당겨지는 느낌 늘어나는 느껴지시나요? 느낌이 나요.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안쪽에 있을 때는 아까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잡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안쪽에 마찬가지로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부위에 따라서 가볍게 그냥 TV 보시면서 쉬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가볍게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힘줄은 방향은 이렇게 가거든요. 팔꿈치에 손목으로 가려면 근육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 방향의 수직으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아픈데요? 왜 아프시죠? 그래서 바깥쪽이라면 이 바깥쪽에 좀 튀어나온 뼈를 만지시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볍게 살짝 수직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안쪽은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살짝 튀어나온 뼈 느껴지세요? 네, 이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 느껴져요. 네네. 그 뼈 살짝 아래쪽을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도 왜 아프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마사지에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골프 할 때 말고 이제 일할 때 저는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거를 볼 때 비슷한 이유로 이 엘보가 한 번씩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혼자서 많이 합니다. 초음파를 안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고, 심할 때는 멍들 때까지 한 적도 있어요. 와우. 오늘 이렇게 이 엘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조금 더 신뢰도 가고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으로서 일반 골퍼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실은 이제 골프 시작한 지 뭐 2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이제 뭐 백돌이죠. 뭐 백돌인데, 이제 제가 골프를 치면서 드는 이제 많은 생각들, 또 연구하고 좀 공부해보면서 드는 많은 생각들은, 결국은 골프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오래 치려고 하는 이제 스포츠잖아요. 내가 뭐 이번 시즌에 뭐 80타 치고 끝낼 거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스윙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골프를 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부상이 있거나 몸이 뭔가 불편할 때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좀 먼 미래를 보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지금 당장 잘 맞고 지금 당장 공이 멀리 가는 것보다는 좋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갖는 게 프로의 입장으로서는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이런 정보 말씀해주신 소상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참고하셔서 훨씬 더 건강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